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이어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되어서 이전에는 잘 됐는데 다이어트가 요즘에 유독 힘들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 통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하면 살이 잘 빠지던데 왜 나는 유독 살이 안 빠지는가? 우리 사람이 다 다르죠. 개인이 가진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굉장히 개별화되고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되는 게 다이어트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통하는 다이어트법인데 나는 왜 살이 안 빠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실수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식사 끼니를 줄입니다. 하루 한 끼나 두 끼 정도만 드시는데요. 자,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또 바쁘다 보니까 식사를 잘 못 챙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안 통하냐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신 분들은 힘듭니다. 기운이 없는 사람들. 하루는 한 끼나 두 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 머리를 많이 쓰거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분들도 하루 한 끼나 두 끼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도록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이 기초대사량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한 끼만 먹게 되면 두 끼만 먹게 되면 건너뛰는 끼니가 있죠. 그럼 그 끼니에 안 먹는 끼니에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면 진짜 작게 먹는 거였는데도 플러스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 먹는 게 0이니까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신 분들은 세팅 포인트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먹어도 그 자체가 살로 이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기운이 너무 없거나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끼나 두 끼를 먹으면 살찌는 체질로 바뀌기가 쉽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폭식이나 가식 등의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드신다. 살이 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써보는 거,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한 끼 양, 두 끼 양을 세 끼로 나누어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세 끼를 먹으라고 하면, 그러면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살이 안 빠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끼 먹는 양을 세 끼로 나누어서 드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 한 끼와 두 끼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양소의 질, 골고루 먹는 거에 굉장히 소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보면 양보다는 질입니다. 만약에 한 끼나 두 끼를 먹더라도 식사 안에 있는 영양소가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러면 살이 빠지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소의 양보다는 질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나는 칼로리가 신경이 써요. 그래서 칼로리 잘 계산할 수 있는 원푸드만 먹겠다. 두 번째, 나는 이것저것을 먹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먹게 되더라. 그래서 채식만 하든지 채소만 먹든지 이 한 가지 음식만 먹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나 채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의 결핍이 오게 되죠. 특히 채식을 하시는 분들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근육이 풍부하신 분들은 채식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특히 마른 비만이거나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부족한데 또 채식만 하다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에서 주는 완전 아미노산을 섭취 못하니까 영양소가 점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더 떨어지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근육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니까 살이 찌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우리 호르몬의 재료도 단백질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을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다이어트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채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가 맛이 있나요? 물어보면 살을 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억지로 하는 거다. 내가 성공하고 나면 잘 먹을 거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마라톤 같은 과정이거든요. 억지로 힘들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지는 곡선보다는 이렇게 빠지면 어차피 종착점은 같은데 길게 오래 가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억지 다이어트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바꾸십시오. 단백질도 넣고 지방도 넣으십시오. 오메가3가 많은 좋은 지방들 많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4대 4대 2, 탄수화물 너무 줄이면 힘들다 5대 3대 2,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아예 실패해가지고 탄수화물을 거의 8, 9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채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하다가. 그래서 다양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염식, 점식 다양하게 드시면서
자기가 폭식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욕구 자체를 채워줘야지 폭식이나 가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운동이 너무 고되거나 유산소 운동으로만 하시는 분들, 살을 빼야 되니까 칼로리 태워야 돼, 달리기만 하시거나 러닝머신에서 막 계속 뛴단 말이죠. 어떤 분들에게 안 통할까요?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제한해서 드시고 계세요. 그 근육이 계속 빠집니다. 칼로리도 줄어들고 체중도 줄어들지만 어느 순간에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힘이 없고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운동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운동 후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폭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운동 후 상대적 폭식하시는 분들 있는데 안 되죠. 다이어트는 우리가 항상 8대 2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거 8, 운동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먹는 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운동을 어떻게 보면 살을 빼기 위해서 하시면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체성분의 균형, 내 몸의 지방과 근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는데,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끌고 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지 말고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즐겁게 건강하게 하면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근력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5대5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 유산소 빨리 걷기나 달리기 5 정도 하시면 잇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팔굽혀기, 스쿼팅, 그 다음에 이런 근력 운동을 5대5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건 다이어트 하는 분에게는 당연한 욕구일 수 있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다이어트 오래 하신 분들, 다이어트 오래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트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다이어트 스트레스, 다이어트 강박증이 있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 그 다음에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불안이 늘어납니다. 살 빠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다이어트에 집착하고 연연하죠. 다이어트 콤플렉스로 인해서 자꾸 비교하죠. 다이어트 우울증이 오죠. 다이어트 우울증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성으로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폭식이나 가식하게 됩니다. 음식과 싸우기만 해도 힘든데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스트레스와 또 싸워야 되니까 2중 3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체중의 감소 곡선을 제가 말씀드리면, 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기간에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체중이 느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래 체중이 늘어있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리면 되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렇게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살을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다지고, 빠지고 다지고, 빠지고 다지고. 그러니까 다지는 구간이 오더라도 절대로 슬럼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잘 빠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중은 빠질 때가 되어야, 어떤 노력들이 쌓여서 빠질 때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빠지고 여유 없이 오랫동안 줄어든 체중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빠집니다. 봄이 오는 계절,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건강도 행복도 즐거움도 누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